SLS 감성틱한 좀 짧아요. 의외로 그렇게 튼튼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엄지맘이 추천하는 코스는요.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아기의 첫 침대, 바로 아기 침대 편인데요. 아기 침대를 고르실 때 정말 많은 고민에 빠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엄지맘도 원목 침대 살까, 범퍼 침대 살까,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매트형, 가드가 있는 침대를 살까, 접이식 침대를 살까, 대여를 할까? 진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대여를 하더라도 새 제품으로 대여할까? 중고 제품으로 대여할까? 얼마나 기간 동안에 대여를 해야 될까?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은 좀 이런 아기 침대에 대한 저의 사용 후기와 종류별 특장점 비교를 좀 해보면서요. 여러분들 아기 침대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기 침대로 최근에는 원목 침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원목 침대에서 장점으로 뽑자면 실제 100일 정도까지는 엄마도 출산 후에 산후 회복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정말 허리도 온몸의 관절 마디마디가 다 느슨하게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원목 침대는 사실 저는 침대용보다는 기저귀 가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정말 여러 차례 기저귀를 갈다 보니까 엄마가 바닥에 앉아서 갈고 앉고 일어나고 이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다 보니까 저는 원목 침대를 이용해서 침대로도 쓰고 기저귀 가리용으로도 쓰고 아기 옷을 갈아입힐 때도 쓰고 기타 등등 뭔가 이 높이 때문에 엄마가 조금 더 관절에 이런 무리를 덜 주고 더 보호할 수 있는 그 대체품이 또 원목 침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목 침대를 구매하실 때에는 사방이 막혀있는 것보다는 한쪽 면이 개폐될 수 있는 그런 타입인지 확인하시고 고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기에게 사용할 때 가드는 쳐놓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기가 속삭여 있거나 수화들을 입고 있어서 손을 빼서 자유롭게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틈으로 혹시 모를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 가드를 반드시 설치할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두 냥이와 함께 사는데요. 이 고양이들은 정말 반드시 점프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침대에 이렇게 야옹하고 발을 넣고 앉아 있을 겁니다. 저희 집 냥이들도 많이 걸렸어요. 그쯤이야 점프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드에 막 털이 붙고 매트에도 털이 붙고 정말 찝찝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수시로 가드도 이제 세탁도 하시고 먼지도 털고 하시면서 좀 아기하고 밀접하게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침대 위생관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원목 침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침대의 높이와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보통 높이가 배꼽 정도 선이기 때문에 일반 침대하고도 그렇게 높이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시선으로 아이를 늘 주시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목 침대 아랫부분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각종 기저귀나 물티슈나 이런 신생아 때 많이 쓰는 이런 짐들 물론 기저귀는 신생아뿐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쓰지만 그러한 잡다한 짐들을 또 보관하기에도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인데요. 우리 요즘에는 엄마들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원목 침대는 또 이 원목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기 사진을 찍을 때 뭔가 그 SLS 감성틱한 감성 있는 그런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100일까지는 원목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엄마를 위해서도 엄마의 관절들을 위해서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매보다는요. 새 제품을 대여하거나 중고 제품을 대여하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가격의 차이도 차이지만 사실 우리가 새 제품을 사서 또 이거를 처치곤란이어서 보관하는 것보다 또 중고로 팔거나 할 때 그 과정도 번거롭다 보니까 와서 설치해 주시고 수거해 가시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게 엄마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원목 침대의 단점은 무엇이냐? 사용 시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짧아요. 아기가 이제 뒤집기를 하거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는 정말 절대 이 가드를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요. 뒤집다가 굴러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점점 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용 시기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접이식 침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접이식 침대를 호텔에서 서비스로 요청을 해서 이용을 해본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쓰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굳이 굳이 이 비용에 이 침대를 집에 놓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지만 접이식 침대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은 이동이 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우리가 보관을 하기도 용이해요. 돌돌 접어가지고 텐트처럼 보관을 했다가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둘째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친정집, 시댁 이렇게 아기를 이 집 저 집 좀 옮겨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침대를 각각 집에 둘 수 없으니 이런 접이식 침대를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접이식 침대를 쓰면서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게 아기를 내려놓고 들어 올리기까지 생각보다 깊었어요, 침대가. 이게 개인적으로 엄마에게는 생각보다 아기가 체중이 무거워지거든요. 100일쯤 되면은 태어났을 때보다 2배 정도 체중이 늘어나는데 그때는 뭔가 내려놓고 들어 올리기가 부담스러운 높이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닥 편의성이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접이식 침대를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단순히 접이식 침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옵션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 가리대를 설치해 놓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뭔가 기저귀 가리대, 침대 이 두 가지를 다 쓰면서 또 아기가 점점 더 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 볼풀을 사서 넣어주면요. 이 안에서 또 안전하게 볼풀장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부분이 좋다라고 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깊이는 있지만 좀 좁다라는 점과 그리고 의외로 그렇게 튼튼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뭔가 후들후들 좀 좋은 텐트 느낌? 그래서 우리 아기를 그런 곳에서 재우기에는 뭔가 마음이 불안해서 저는 접이식 침대는 패스를 했던 경우입니다. 마지막 범퍼 침대인데요. 범퍼 침대는 말 그대로 옆에 가드가 세워져 있는 범퍼형 침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우선 엄마도 누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침대 옆에 설치해두고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그 공간 자체가 뭔가 한 침대 안에서 엄마 아빠가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침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4살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나중에는 가드를 풀어서 아예 아기가 놀 수 있는 놀이 매트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죠. 그런데 단점은 이게 바닥에 설치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정말 들어서 그 바닥 사이사이의 먼지를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끈끈하다 해야 될까요? 이 바닥과 침대 매트가 붙어서 끈끈하기 때문에 그 매트를 드는 순간 여러분 생각보다 깜짝 놀래요. 머리카락, 저희 고양이들 털,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런 먼지와 각종 가루 뭐 이런 것들이 바닥 안에 다 모여 있어가지고 제가 청소를 할 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가 좀 불편하다라는 거, 위생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바닥과 매트 사이에 원목을 대놓고서 그 위에 침대를 설치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저는 제 때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생긴 아이템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셔서 사용기간을 고려하거나 가족의 활동 반경이나 우리 아이의 수면 습관들 정말 많이 뒤척이거나 굴러다니면서 자요 라고 한다면 저는 안전하게 범퍼 침대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좀 종류마다 명확하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엄지맘이 추천하는 코스는요.
태어나서부터 100일까지는 엄마의 몸도 조리가 되어야 되고 정말 위험한 시기이고 관절도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허리나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게끔 이 원목 침대를 대여해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가격은 비교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시면은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100일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는 아이와 함께 바닥에서 안전하게 이 가드를 설치해 놓고 이 가드형 침대를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는 게 아기의 수면 의식을 만들어 가야 되기도 하고 잠자리 습관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더 오래 쓸 수 있는 가드가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은 개인의 생활 환경이나 루틴이나 아이의 성향이나 엄마의 마음가짐, 생각,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침대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장단점을 비교하시면서 조금이나마 팁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아래 엄지TV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도 많이 댓글 나누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